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고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연산자 개념은 자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사칙은 다른 말로 산술연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비트 연산자도 있는데 그거는 안 써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사칙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졸지 않고 배웠다면 다 아는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처음 봤을 건데 자바 프로그래밍에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나눴을 때 나눈 몫을 출력하는 나눗셈이고요. 얘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나눗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뭐예요? 몫이 1.33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걸 출력하는 게 이제 슬래시인 거고, 퍼센트는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1이죠. 그걸 출력하는 게 바로 뭐다? 퍼센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직접. 자, 10 플러스 10. 자, 이건 어렵지 않죠? 당연히 뭐 나와요? 2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마이너스 5. 자, 이러면 당연히 뭐 나와요? 15 나와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곱하기 5라 했어요. 5 곱하기 5 말고 여기다가 10 곱하기 10이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나온다? 100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10 나누기 3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자, 1.333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한 건 뭐예요? 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10과 3을 우리가 타입으로 따지면 어떤 데이터 타입이죠? 정수형 데이터잖아요. 그죠? 정수잖아요. 정수. 그죠?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를 기대한 거예요? 3.333이라는 거는 실수잖아요.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수와 정수연산은 결과값이 뭐냐면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과 3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3만 딱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실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과 3.0을 나눴을 때는 바로 요게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실수거나 둘 다 실수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0과 10.0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0과 10.0은 다른 겁니다. 10은 정수고 10.0은 뭐다? 실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때 내가 실수 결과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정수와 정수 연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수 연산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무조건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실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수 연산을 하던 정수와 실수 연산을 하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1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칙 연산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비교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결과값. 자, 결과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 사과가 저 사과보다 맛있다. 그러면 맛있으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맛이 없어. 맛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맛없어. 또는 A가 B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을 때 맞아, 아니야를 뭘로 표현한다? 그쵸? true, false,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냐면 true, false, true, false. 자, 그러면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요게 있고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이상이랍니다. 자, 이상. 그 다음에 얘는 초과.
그 다음에 얘는 2야. 자, 꺽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꺽쇠 오른쪽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꺽쇠는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자, 꺽쇠는 무조건 여기 왼쪽에다 쓰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 같다를 이렇게 배웠는데 얘는 프로그래밍에서 같다가 아니라 대입연산자입니다. 근데 비교연산자에서 같다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바로 같다예요. 그리고 이게 같지 않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뭐 물론 이상과 초과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건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얘가 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뭐 초과가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저걸 좀 걸고. 자, 여기다가 자 10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자, 맞는 말이죠. 그죠? 제가 보통 요거 해석할 때 이상이라 안 있고 크거나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진 않지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왔어요? 2가 나왔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틀린 말이죠. 작죠? 그죠? 그러니까 작고 같진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행해보면 2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10으로 쓰고 여기를 5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은 5보다 작다. 당연히 얘도 뭐예요? 그죠? false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1과 1은 같다. 뭐예요? 맞는 말이니까 true. 그 다음에 1과 1은 같지 않다. 당연히 뭐 나와요? 당연히 false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그 비교한 결과값이 true, false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논리연산자를 처음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자바에서 논리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AND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 AND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1 기호가 있는데 얘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1를 두 번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가 나오거든요. 파이프 기호를 두 번 쓴 게 바로 뭐냐면 5월이에요. 5월. 5월이 또는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not이라는 연산자예요. not.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 자, 그러면 AND 연산자부터 설명드릴 건데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true이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가 false이면 결과값이 false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둘 다 true냐? 둘 중에 하나가 false냐? 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얘도 한번 제가 연산자를 적어 볼 건데 이렇게 써볼게요. 자,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얘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 AND 연산자를 이렇게 쓴다 했죠. AND 연산자. AND 연산자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Shift 7. 7을 이제 Shift 누르고 이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는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도 뭐예요? 참이죠.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참이죠.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AND 연산자는 그 결과가 뭐다? 그렇죠. true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죠? 자, 근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왔다. 즉 얘가 10은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false면 그 결과가 false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5월 연산자는 뭐냐면 반대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 결과값이 뭐다? false이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가 얘는 true인 경우 true이면 결과값이 뭐다? tru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10은 3보다 작다. false죠. 그 다음에 5는 3과 같다라 썼어요. 여기다가는 뭐라 쓴다? 5월 연산자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얘도 false고 얘도 false죠. 그러면 5월 연산자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fals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가 참이죠? 그럼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 이게 바로 논리연산자에 대한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난연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예요?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 그럼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true라 썼어요. true.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true 출력되겠죠. 근데 true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느낌표를 쓰게 되면 이건 뭐다? true가 아니다라 해석하시면 돼요. true가 아니다. 당연히 true가 아니면 뭐 있어요? 그렇죠. false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false라 썼어요. 그럼 뭐겠어요? false가 아니다. 뭐예요? 그렇죠.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는 뭐다? not 연산자를 말한다. 이 not 연산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산자 우선순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있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부터 계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있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곱하기가 갑자기 뒤에 등장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해요?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죠? 곱하기부터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연산이 소가로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웠던 사칙과 비교 논리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사칙 연산자입니다.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칙과 비교하고 논리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연산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계산한다 생각하면 되냐면 사칙 연산자부터 무조건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이 논리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예시를 설명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 플러스 20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30 엔드 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단순히 false 그 다음에 false랑 자, 코드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뭐부터 계산하면 된다고요? 사칙 연산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가 그렇죠. 30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비교 연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30가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죠? true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이상하게 됐죠? 이렇게 쓸게요. 코드가 좀 잘못됐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계산해라? 비교연산부터 계산해야죠. 앞에 비교연산 계산했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비교연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false랑 true랑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잖아요. 그죠? 같지 않으니까 true죠. 제가 잘못 썼네요. 그냥 이거 false가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nd 연산자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얘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거 지금 요거 무시하세요. 요거 지금 좀 계산이 잘못됐죠. 자, 요거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얘는 true랑 false랑 같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은데 같다 했으니까 false겠죠. 그죠? 그러면 true and false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false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조금 잘못 작성을 했는데 여튼간에 연산자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고 하면 사칙 연산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뭐 이런 순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